지금 시장의 흐름은 어떠합니까? 현재 시장 흐름은 다우지수가 나스닥 지수를 초월하면서 다우가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신고가를 넘긴 것도 임팩트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다우지수를 보면서 계속 재밌게 보는 측면들은 뭐냐면, 마이너스가 난 주가를 회복하는 것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보면, 단순하게 거래가 없이 아래 꼬리를 받쳐서 올렸던 주가라고 하면 그냥 지지와 저항의 개념의 의미를 좀 볼 수 있는데, 최근의 모습은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9월 2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2024년도 8월장이 종료되었고요. 자, 오늘부터 9월장이 시작됩니다. 이번 9월은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이제 명절을 기다리고 있는 월간이고요. 명절을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또 증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로서는 이제 한국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시간 배분을 굉장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꽉 차 있는 한 달을 다 거래하지 못하죠. 명절은 세야죠. 명절은 세야 되니 꽉 차 있는 거래를 다 하지 못합니다만, 정해져 있는 거래일수 안에서 충분히 잘 활용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어떠한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또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지, 그리고 그 유리한 고지를 통해서 어떠한 전략을 이끌어낼지를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난주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시면서 시장 설명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토요일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장 대비해서 228포인트 0.55%가 상승한 41,563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진짜 강했던 8월인 것 같아요. 진짜 강했던 8월인 것 같고, 올해 상반기에도 눌림목을 받고 올라왔던 경우도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처럼 저점과 지지선들을 다 깨먹은 상태에서 이걸 바로 잡아챈 다음에 다시 신고가를 가는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파워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가 좋았기 때문에 8월달이 어느 달보다도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한 달이었는데요. 시장에 분명히 힘이 좀 존재하고 있긴 한데, 자, 지금 보시면 옆에 보고 계신 차트는 나스닥 차트의 분봉 15분봉 차트고요. 오른쪽에 보고 계신 차트는 다우지수 1봉의 차트입니다. 분봉은 말 그대로 매 정해진 분별로 캔들이 하나씩 생성되는 것이고, 1봉은 하루에 한 개씩 캔들이 생성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의 분봉의 모습이나 이 친구의 1봉의 모습이 동등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한 달간 움직였던 주가의 파워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만, 매우 또 빨랐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과도할 정도로 변동성이 좀 빨랐어요. 8월 장세가. 사실 이 측면은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장단점이 있고, 이 부분은 분명히 부메랑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빨랐으면 그 변동성을 빨랐던 만큼의 바로 대받아쳐서 밀어내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변동성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는 횡보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변동성 감소와 박스권 장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날카로운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난 금요일날 마감한 주가를 보고도 역시 좀 대단하다. 제가 이제 새벽에 저희도 시장을 봤는데, 이 부분을 깬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여기까지 깬 걸 보고 일을 마무리를 졌거든요. 깨지는 걸 보고 마무리를 짓고 익절을 다 끝내고 일을 끝냈는데, 이게 새벽녘 되니까 시장을 또 땡겨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느꼈던 증시입니다. 물론 내용을 갖다 붙이면 할 얘기가 많은데
갖다 붙이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시장의 움직임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좀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13%, 그다음에 S&P 500은 1.01%가 상승했는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지난 금요일 엔비디아는 쉽게 말해서 좀 쉬어가면서 끝이 났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의 양상을 보시면 1.51%, 그다음에 전거래 6.38%의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전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해서 8%에 1.5%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6.5%라는 얘기인데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문제는 이 엔비디아가 그냥 엔비디아입니까? 전 세계 증시를 좌지우지하고 더 깊게 말하면 본토국 자국가에 있는 나스닥 주가를 손바닥에 쥐고 쥐었다 폈다 하고 있는 그런 대단한 기업의 종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의 파괴력이 그 정도가 나오지 않았는데 주가가 급격하게 V자 반등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미 여기서 익절을 끝냈기 때문에 얘가 오르든 말든 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나 제가 꼭 엔비디아가 빠져야 될 사람처럼 들리신다고 하면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엔비디아가 어떻게든 관계가 없고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전 관계가 없습니다. 포지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립적인 입장인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글쎄요. 너무 주가의 무브먼트가 좀 강한 악셀레이터가 걸려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보통 뭐 6%, 3% 이 정도로 땡겨줬을 때 나타날 변동성이 1.5% 정도의 주가에 이 정도를 반응했다. 저는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인텔이 이제 거의 10% 정도, 10% 가까이 바운드리 분할 관련돼서 좀 조정하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폭등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폭발적인 폭등세를 보였던 부분이 주가를 견인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조금은 주가의 밸런스 측면에서 부담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튼 지난주에 주가는 굉장히 좋게 끝이 났고요. 이제 오늘 9월이 첫 거래일인데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미국이 휴장합니다. 미국이 휴장을 하는 날이고 미국은 노동절로 오늘 하루 휴장을 합니다. 하지만 선물시장은 하루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선물시장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벽까지 거래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선물 쪽은 변동성을 아주 크게는 가져가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의 이격 조정 정도에서의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쪽 증시도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요즘 미국 증시랑 많이 닮았어요. 특히 이제 코스피의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나스닥 선물과 많이 닮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닮았죠. 그래서 이렇게 내리꼽는 모습, V자 형태로 반등하는 모습, 물론 이제 고가까지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밸런스 자체가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아 쪽이 좀 아침부터 좀 허덕입니다. 좀 허덕이고 있고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볼 때 이 지금의 이 상승 탄력세를 계속 이어가기에는 좀 무리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무리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호흡 조절을 좀 보이는 전략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은 이제 박스권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접근할 생각이고요. 박스권이라는 얘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장이 오픈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 변동성 레벨링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주는 지표가 좀 타이트합니다. 이번 주는 지표가 좀 타이트한데 우선적으로 화요일 지표, 월요일은 지표가 의미가 없고 화요일 지표부터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제조업 관련돼서 PMI 지표가 나옵니다. 제조업 관련돼서 9월 3일 날 PMI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연준 쪽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시장이 나름대로 괜찮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PC 데이터도 그렇고요.
지표에서 말해주고 있는 연준 쪽에서 가고자 하는 길,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항감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비, 노동에 관련된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생산, 결국은 이제 그 물품을 팔기 위해서는 물건이 납품받아야겠죠? 그 물건이 만들어지는 제조 현장에 대한 부분 데이터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왜 봐야 되느냐 하면, 원자재 값 때문에 그렇죠. 지금 국제유가의 스탠스가 소소합니다. 전쟁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좀 완화된 느낌이라 좀 소소한 상태라서 국제유가가 좀 폭발적으로 생산 올라가면 아마 제조 관련된 데이터가 조금 무거워질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괜찮아서 연준 쪽 데이터에 좀 뒷받침되는 내용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일날 되는 나는 이제 쫄트가 나오죠. 구인 인원. 이제 구직 관련된 데이터는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어찌됐든 실업률이 좀 줄어야 되는 입장에 놓여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인 데이터 쪽에서 좀 데이터가 좀 급진적으로 늘어나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이 아마 좋지 않게 볼 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재가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북이 있어요. 페이지북이 있는데 아마 연준 쪽 데이터베이스랑 거의 흡사해서 특별히 눈에 띄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 조금 신경 쓴다고 하면 캐나다발 중앙은행 기자회견인데 아시겠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붙어 있어서 통화정책이 좀 맞물려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가 미국을 선두한다기보단 따라가는 경향을 좀 보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그래도 시장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 전쟁터입니다. 9월 5일 목요일, 9월 6일 금요일이 전쟁터인데 일단 9월 5일 날 ADP 비농지표 있고요. 그 다음에 비농업 생산지표 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고 그래서 아주 노동에 관련된 데이터로 지배할 거기 때문에 목요일 데이터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데이터에서도 또 비농지표, 실업률 지표, 평균임금 지표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5일, 6일, 그러니까 주 후반부에 좀 지표들이 뭐 늘 똑같은 시간에 나오니까. 근데 이 지표들이 최근에 좀 시장에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아마 목요일, 금요일 날 증시의 파괴력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나 여러분들께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뭐냐면 3대 지수의 레벨링에 대한 얘기예요. 아마 이런 얘기들을 잘 해주지 않죠. 뭐 대부분 보면 뭐 비농지표가 어떻고 산업 생산이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만 하는데 사실 그런 데이터들은 이미 여러분 게임이 끝난 뒤에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실질적인 우리 같은 실전 트레이더들에게 전혀 달나라 같은 이야기들이죠. 그걸 갖고 매매에다 매칭해서 매매하면 10중 8구 달나라로 갈 확률이 큽니다. 무슨 얘기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흐름에 대한 부분을 이제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은 어떠합니까? 현재 시장 흐름은 다우 지수가 나스닥 지수를 초월하면서 다우가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다우 지수라 하면 미국의 30대 기업의 주가를 묶어놓은 우량 기업들을 묶어놓은 주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전통적인 기업들의 주가를 묶어놓은 지수인데 신고가를 넘긴 것도 임팩트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다우지수를 보면서 계속 재밌게 보는 측면들은 뭐냐면 마이너스가 난 주가들 지금도 보시면 금요일날 마이너스 0.46까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마이너스가 난 주가를 회복하는 것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가 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특히나 이 거래량을 보시다시피 저가에서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서 올리는 이 모습들 너무나 강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보면 단순하게 거래가 없이 아래 꼬리를 받쳐서 올렸던 주가라고 하면 그냥 지지와 저항의 개념의 의미를 좀 볼 수 있는데 최근의 모습은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빅테크 쪽의 공백을 다우지수가 좀 메꾸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전 세계 증시에 미친 영향이 좀 차이가 있는 게, 자, 보십시오. 일전에 나스닥이 주가를 주도했던 3, 4, 5월 달, 이런 장세에서는 빅테크였던 엔비디아가 주가를 끌어올리면 미국 주가의 주가도 강세를 보였고 우리나라 주가에도 영향을 보였고 옆에 있는 일본도 영향을 받았고 유럽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이유는 왜 그러느냐라고 놓고 보면, 자, 엔비디아는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속에 들어가 있는 부품을 모두 다 엔비디아가 만들지 않죠. 단적인 예를 들면 뭐 요즘은 수입차를 타도 수리비가 예전만큼 비싸지가 않습니다. 왜 비싸지 않냐? 공인비, 쉽게 말하면 시간당 노동을 해서 수리를 해주는 기술료, 여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해당 부품에 대한 공급처가 많이 다양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 자체를 다른 제품들, 흔히 말하는 애프터 제품들을 이용해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예전만큼 비싸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수리하려면 얼마든지 저렴하게 수리를 하죠. 자, 시장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지포스, 그 다음에 뭐 테슬라, 모델 3 등등등등의 이름을 걸고 제품을 내놓지만 그 제조기업 속에 들어간 부품들은 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들어가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도 관련돼 있고 TSMC도 관련돼 있고 각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주가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좀 요동치는, 특히나 이제 뭐 강했기 때문에 따라서 강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우지수에 편입된 30개 기업들의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관계, 연동된 사업들을 다 하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 기조상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규모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하다 보니까 전 세계 증시를 움직여주는 느낌이 많이 사뭇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다우지수의 지금의 강세를 무조건적인 환영으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적인 예로 예전에 불과 8여 년 전에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됐을 때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슬로건이 굴뚝 기업들, 그쵸? 굴뚝 기업들. 그 다음에 다시 강력한 미국. 이게 이제 보통 슬로건이었단 말이죠. 사실 굴뚝 산업들을 많이 지지했고 많이 이끌어냈죠. 그래서 첨단 기업들이랑 많이 부딪히기도 했었고요. 지금의 주가가 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저는 보면 볼수록 정말 이제 한탄스러울 정도로 참 어이가 없는 게, 오늘 우리나라 증시 아침에 개장 보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나라 증시 아침에 개장을 보면 정말 이거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정말 볼 수도 없습니다. 아침 시가가 0.35%, 고가가 0.38%로 떠서 출발했거든요. 진짜 1분을 못 버티더라고요. 1분을 못 버티더라. 그대로 밀렸습니다. 그대로 밀렸어요. 떴다가. 사실 이 측면은 또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국내 증시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가 빅테크가 좀 많잖아요. 반도체가 좀 많잖아요. 그쵸? 빅테크와 반도체가 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의 비중이 높은 상태인데 얘네들이 지금 엔비디아나 등등등의 효과를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증시가 붐업되는 느낌의 증시 양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까탈스러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자체가 좀 오래되게 되면 자금의 이동 현상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눈에 봐드리고 있는 3대 지수의 레벨링, 지금 다우지수가 신고가, S&P 500의 신고가를 못 간 상태에서 신고가를 따라가고 있고, 나스닥은 아주 한참 벌어져 있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벌어져 있고 있는 관계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다우가 1번, S&P가 2번, 나스닥이 3번인데 어느 특정 지점에서 미팅합니다. 네. 단팥빵 시켜가지고 우유 한잔 시키고 소개팅하는, 그런 소개팅 장소가 한번 만나지게 돼 있다 이거죠. 단팥빵을 파는
빵집이 어디냐가 문제입니다. 예, 그 단팥빵을 파는 빵집이 어디냐. 그 빵집이 위면 다행인데 이게 아래면 완전히 골치 아파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가 곧 도래할 겁니다. 예, 곧 도래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를 너무 단편적으로 다우지수가 더 올라가서 끝나니까 다우지수 상승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정상적이진 않다. 주가의 내부적인 환경을 봤을 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레코딩이 썩 예쁘지는 않다. 이 점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현재 시장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현재 시장을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질의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좀 포괄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하신다고 하면 현재 국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도움 되시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곧 변곡점을 크게 만날 가능성이 높다. 그 점을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리면서 월요일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늘 본장이 휴장하기 때문에 매매를 최대한 빨리 끝낼 생각입니다. 매매를 최대한 빨리 해볼 생각이고 최근 며칠 계속 빨리 좀 끝내려고 했는데 못 끝내고 밤에 끝나더라고요. 좀 늦게까지 녹화가 좀 길게 끝나서 매매 시간이 요즘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익절은 끝냈습니다만 좀 늦어졌던 점이 있는데 오늘은 또 본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벽까지 가서 엄한 플레이를 당하기보다는 최대한 좀 빨리 끝내는데 목적을 두고 여러분도 본장이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시장을 주도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최대한 좀 매매를 빨리 마무리 짓고 다음 스텝을 좀 준비하는 것이 좀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하단부에 저희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주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빠르게 좀 취득하고 싶으시면 해당 주소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도 좋은 투자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심만 잡고 계시면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중심 잡는 투자로 여러분들이 9월달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한 송대표였습니다.